네, 이 사건 사고의 뒷얘기를 들으니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흥미진진하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사건 반장의 축하를 보내주신 분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원정입니다. JTBC 사건 반장 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딸을 키우거든요. 밤 10시만 넘으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요즘에 사건 사고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잘 긁어주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사건을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때로는 즐겁게 풀어주시는 바람에 즐겁게 시청하고 있는 이분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사건 반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벌써 5년이 됐다니 굉장히 세월이 빠르네요. 5년 동안 쭉 잘해왔듯이 빠르고 그리고 쉽고 그렇지만 품격을 잃지 않는 전문적인 방송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5년, 10년, 50년 계속 갈 수 있는 사건 반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JTBC 사건 반장 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4년 9월 22일 처음 시작했을 때 오후 시간에 범죄 분석 프로그램 과연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시청해 주실까? 조금의 의문도 있었는데요. 5년 동안 정말 한결같은 시청자들의 궁금증 해소해 주시면서 너무나 잘 진행해 주셔서 박성준 앵커 그리고 분석 전문가 여러분 감사함도 축하드립니다. 시대와 가정이 변하면서 상속과 이혼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끼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정법원에서 가족 간 법적 분쟁을 오래 지켜본 배인구 전 판사와 함께 이혼과 상속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이 사건만의 그 인기 코너죠. 이 사건 상담실 코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혼과 상속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이 사실 정말 그 급속하게 증가 추세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36,000 쌍 정도가 이혼 소송 1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송 건수라면 36,000건 굉장히 많네라고 생각하지만 소송까지 안 가고 끝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혼은. 예. 합의 이혼도 많고요. 이혼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으로까지 가는 건수가 지금 36,000건이 넘는 거고, 그리고 항소심하고 상고심은 좀 적죠. 저는 보통 이혼 사건은 1심에서 결론을 그냥 좀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항소심과 상고심의 횟수가 좀 적은 거고요. 예, 예. 이게 좀 이혼이 계속 늘다가 조금 정체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정법원에서 이제 전직 판사님으로 계시면서 이혼 소송을 직접 재판을 했던 분이 오늘 나오셨는데, 배인구 변호사님인데, 네. 판사로 재직하면서 정말로 이혼이 이렇게 늘어가는 거 실제 피부로 느꼈습니까? 피부로 느꼈다기보다는 예. 네,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재판상 이혼보다는 협의로 이혼하는 경우 그게 한 80% 정도 많거든요. 재판상 이혼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판사는 협의 이혼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요. 8대2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럼요? 예. 네. 조금 더 높은데요. 그냥 보통 8대2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협의 이혼 건수가 늘어나면서 조금 이제 사법부도 이러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협의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모색됐었죠. 근데 그 덕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뭐 개입됐었겠지만 이혼율이 좀 주춤했었는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혼이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 우리 사회에 이제 여러 그 통계 수치를 보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혼에 따라서 그 사회를 읽을 수 있다. 어떻게 좀 변화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혼이 이제 최근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뭐 수능 이혼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학교를 학생 자녀들을 보낸 다음에 이혼을 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예전 같으면 사실 없는 경우, 사실 20년 정도 혼인 생활 이후에 이혼한다면 항원 이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이혼들이 좀 더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 신혼 때 이혼하는 경우, 예. 아주 빨리 이혼하거나 20년 이후에 이혼하거나, 그 중간 단계 아이들이 클 때쯤에는 청소년 시절 때는 이혼을 조금 자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실제 그 유형별로 좀 나눠집니까? 뭐 예를 들면 가정의 어떤 예전에 보면 남편의 폭력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한다든가,
경제적인 문제, 여타였던 이혼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래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다. 그런 사례도 좀 있었나요? 글쎄 뭐 딱히 예. 그렇다기보다는 예. 그래도 조금 눈에 띄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분쟁 이제 그런 것도 새로운 이혼의 네, 하나의 사유도 될 수 있고요.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그런 부모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건강한 아이로 방목하는 그런 부모가 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혼인 초기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참기보다는 예, 이제 예. 빨리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부모님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 그것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신혼 초에 이혼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에 이제 부모님의 영향에 의해서 이혼하는 네. 사례가 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법적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드라마 보면 이제 극화해서 그런지 남편과 뭐 부인이 이혼할 당시에 보면 막 서로 이제 고성도 오고 하는데 네. 법정의 분위기는 실제 어때요? 재판 진행해 봤을 때 그렇게 소리도 좀 지르고 막 얼굴 붉히고 그렇습니까? 지르고 싶지만 참으시죠. 법정에서 소리 지르면 뭐 본인한테 얼마나 그렇죠. 네 불리하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오셨을 겁니다. 아. 그래서 전혀 그러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이제 좀 민사 사건하고 좀 다른 것이 그 어떠한 사건, 에피소드 거기에 두 사람이 다 같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은 그것이 그 두 분 사이의 갈등이 조금 더 진전되고 좀 더 깊어지고 예. 고조되고 이러한 좀 나쁜 영향이 있죠. 확실히 그 법정에서는 진짜 그런 경우 별로 없고요. 아. 이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조정 단계에서. 목소리가 커지긴 합니다. 예. 이제 이쪽에 더 유리한 걸 가져가려고 하는 곳이니까 그때는 뭐 잘잘못 따지기보다. 근데 이제 이게 이혼 소송이 뭐 다 뭐 아시겠지만 다른 소송에 비해서 증거가 잘 없어요. 뭐 저기 부인이 어디 한 대 맞았다 폭행을 당했다고 맨날 진단서 떼어놓고 뭐 다 녹취해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저는 이게 이혼 조정에서 끝나면 모르는데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면 진짜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그 이혼의 연령대라고 앞서 설명할 때 신혼 네. 초에 이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연령대가 분포적으로 보면 어느 나이대가 가장 이혼이 많습니까? 실제로 네. 지금 나오는 거 봤을 때는 20년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20년 이상을 뭐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20년 이상 결혼한 다음에 동거한 다음에 이혼하게 되면 뭐 항원이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한 33.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혼에 이혼을 합니다. 4년 정도 됐을 때 21%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많은 거는 뭐 항원 20년 이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신혼이고 그 다음으로 순서대로 조금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또 보면 이혼 상담 연령을 보면 가장 뭐 항원 이혼이 많기 때문에 60대 이상이 남성 같은 경우는 36.3%로 가장 많고요. 50대, 40대 이 순으로 가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가 가장 29.3%로 가장 많습니다. 많은 상태고 최고령자 이혼을 좀 보면요. 88세가 있습니다. 남자는 90세가 있고 여자는 86세.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혼할 사람은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황혼 이혼이 늘고 네. 있다라는 추세네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다 참고 살자, 그리고 자식 때문에 그냥 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오히려 자식 때문에 이혼하는 황혼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황혼 이혼의 경우를 저는 이제 두 종류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두 부부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뭐 참고 사셨든 아니면 익숙해지셨든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서 분재를 하자라는 아,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두 분 사이의 의견이 이제 좁혀지지 않을 때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황혼에 이혼하러 오시는 부부에는 뒤에 자녀가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싶고 이제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오랜 기간 사시면서 재산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남편분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 사실 재산 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50% 정도를 가져가실 수 있을 텐데 전혀 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이제 아나님 입장에서는 예, 예.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마음에도 없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재산 때문에 이 재산 분할 소송으로 가니까 이혼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황혼 이혼 하시는 분들 이렇게 특징을 좀 보니까 그냥 이건 이제 약간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예. 남자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고 아, 어머님들은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가끔 이제 황혼이혼 할 때 그 남편분들이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예. 분명 우리가 보면 이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데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뭐 미디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여건 굉장히 많이 신장됐고 네, 네. 90년대 초만 해도 맏며느리 역할 제대로 못했다고 이혼당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시대는 지금 20, 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변했는데 남편분들이 거기에 많이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황혼이 늘어가는 한 이유가 되지 않나. 확실히 용어가 이 60대 이상 황혼이 됐을 때 남편분들은 당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아내분이죠. 아내분들은 이제 이혼을 청구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상담하러 오는 예. 경우도 제가 이혼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라고 표현하고 여성분들은 아, 남성분들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남성분들은 제가 지금 이혼을 당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황혼 이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편 입장에서는 좀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 자기의 어떤 권리를 찾고자 아내분들이 이혼 소송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 이런 특징으로 좀 저희가 네. 꼽을 수가 있는데 그 배인구 변호사님께서는 뭐 네. 판사 재직 시절이라든가 또 변호사하면서 가장 이런 경우는 이혼 사례 뭐 특징적인 사례를 하나 꼽는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예. 저도 법원에 있으면서 한 1000케이스 이상 그러한 이혼 사례를 봐서 뭐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너무 많아서. 네, 그렇지만 이제 뭐 2가지 정도 지금 이제 네. 질문하시니까 생각나는 것은 하나는 이제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너무 사랑한 양육권 분쟁 케이스 예, 네, 예.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남고요. 근데 그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게 기억에 남는 이유가 그 재판하는 내내 엄마와 아빠가 한 달씩 돌아가면서 아이를 이렇게 그 양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 양육을 했었는데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뭐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런 과정이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의 표출일 수는 있는데 정작 그 아이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서 이런 양육권 분쟁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혼 청구 사건을 제가 기각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아이의 그 아이 문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관해서 엄마와 아빠의 의견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고 이혼에 이르면 그 아이가 오죽하겠어요. 그 그러네. 아픈 아이가. 그래요. 저희들도 네. 사실 뭐 이혼 관련 얘기를 하다 보면 양육권 얘기를 할 때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되던데 네. 그 느낌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예. 하셨는데 그 이혼이 이제 계속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예, 예. 왜 그랬는지 잘못을 캐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 과정이 그렇겠네요. 네, 이혼한 다음에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 것인지, 예, 예.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시각을 좀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러네. 그러한 제도들이 좀 나왔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이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혼은 느는 추세고 특히 이제 황혼 이혼도 늘고 또 특히 여성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혼 소송이 가고 가장 큰 문제는 양육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의 어떤 미래와 달려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사건 반장에서 상속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네. 상속 분쟁도 상당히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잘 정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망하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상속 문제가 따르는 게 상례 같은데요. 좀 통계를 좀 보니까요. 2018년도 상속 관련 법정 분쟁, 특히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1,710건 정도가 되고요. 유류분 청구 소송은 1,371건입니다. 이게 2008년 정도에 돌았던 이 제도인데 각각 그때는 270건, 290건 정도니까 한 6배, 아니면 4.5배 이 정도 증가한 예. 아주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근데 상속이라고 하면 뭐 부모 간의 어떤 그 상속 얘기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가족 내의 모든 것이 그 파탄에 이를 정도의 분쟁 사례들이 저희가 많이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사망하신다고 하면 어. 이제 법정 상속부대로 나누면 되는 거고. 어. 근데 이제 예전에도 이제 뭐 장자에게 뭐 전 재산을 준다거나 뭐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또 유류분 반환 청구로 받아올 수도 있고
또 장자가 그냥 가져가서 끝까지 소위 배째고 안 내놓으면 네. 또 그거 가지고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속에 관련돼서 이제 후대에서 다툼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안 볼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사건 반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씁쓸해지고. 근데 상속 분쟁 중에 보면은 이제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대상으로 이제 소송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서 오히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있는 재산 내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자식들을 통해서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자식하고 부모 생전에는 뭐 부양료를 달라는 그런 청구 소송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뭐 증여를 냈는데 그가 잘못됐다, 무효를 해달라, 해제를 해달라 이런 소송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망하고 났을 때는 이 공동 상속인들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간의 소송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만약에 부모 중에 한 명이 살아 있다 그러면 부모도 이제 재판에 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재판에 오면 오빠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원고, 피고 이렇게. 그게 참 변호사 입장에서는 참 그게 좀 마음이 아니, 아픕니다. 보통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상속 분쟁 벌이는 그런 경우도 경우도 종종 있죠. 저희가 그렇죠. 소개를 좀 했던 기억이 나고 상속 분쟁 담당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 네. 기억에 남는 소송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 분쟁을 하면 이제 그 어머니를 상대로 하거나 아버지를 상대로 네. 이렇게 법률적인 구조 때문에요. 이 상속 분쟁은 모든 상속인들이 원고와 피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마음이 다 편치 않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건 하나는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빠와 여동생이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동생이 원고였고 오빠가 피고였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동생이 오빠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원고는 뭐 피고는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지칭을 했었는데 저희가 잘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되니까 바로 이제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가 바로 복원이 되고 예. 또 이제 오빠가 뭐 요번에 아버지 기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아.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훈훈한 사례들도 사실 또 있습니다. 이런 상속 분쟁이. 근데 이제 상속하기 전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생을 좀 평생 좀 좋게 살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은 효도를 해라 네. 하면서 효도 계약서를 쓰는 경우들이 네. 종종 있다 좀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또 자식들이 효도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징벌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요. 계약이 또 무효다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기도 근데 이런 하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나 잘 모셔. 그리고 네. 이제 부모님들이 전 재산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재산을 딱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입을 씻으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화나잖아요. 뭐 한 달에 몇 번씩 찾아온다 그러고 너 내 용돈도 주고 뭐 하기로 했는데 전혀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여계약 무효라고 해서 소송 제기하면 그거 다 져요. 아,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효도계약서라는 걸 요즘에 쓰는 게 많이 이제 부모님들도 생전에 증여를 할 때 그러니까 효도계약서를 쓰면 이 증여의 성격이 바뀝니다.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이 효도계약서 내용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찾아올 것, 뭐 예. 한 달에 뭐 용돈을 얼마 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증여계약을 이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할 예.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효도 이제 계약서로 강제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그래요. 거죠. 저는 이런 마지막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있어요. 현장에서 많이 계셨으니까 배인구 변호사님이 자식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모 간에 이런 어떤 상속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어떤 자세를 해야만 좀 이런 분쟁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아, 네. 좀 법원에 있을 시청자분께 때부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법원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 상속 분쟁은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 저렇게 남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빚만 남겨줘서 포기하는데 저렇게 재산을 남겨줬으니 재산을 뭐 몇십억을 남겼는데 소송을 한다. 소송을 한다. 이거는 불효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상속인들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상속인들은 그 돈의 다과를 그 피상속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예. 그런 애정의 무게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상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예. 평소에 피상속인이 모든 상속인들한테 공평하게 대해주시고 음. 나도 저 그러네요. 피상속인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네.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제1번이라고 저는 오늘 생각합니다. 배인구 변호사님 들어보니까 네. 일단은 애정 결핍을 주면 안 된다. 내가 그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네. 결국은 그것은 이제 상속에 대한 어떤 공동한 네. 공평한 어떤 분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네. 오늘 이제 상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얘기를 나눴지만 사건 상담실에는 사실 이혼과 상속에 대한 어떤 상담들이 가장 많이 있는데
오늘 여러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사건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인구 변호사님 또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